연동성을 리스크라고 정의하는 건 엉터리입니다. 워렌 버핏 인생 최고의 투자는 치즈캔디입니다. 그래서 저도 치즈캔디를 저기다가 갖다 놨어요. 뭐 저기 있잖아. 아니 그 사탕은 다 먹었고요. 표지만 떼서. 다음 세대의 위대한 투자자는 그냥 지 홍보고요. 워렌 버핏 막 제가 엄청 뭐라고 하는 이유는 얘 엄청 막 착한 척 다 하고 이런 난소복권에 막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개지시고 돈 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번에 아들을 이사회에 올렸거든요. 어떻게 그런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나오나요? 이건데 만약 제 자금을 운영한다면 순자산의 75%를 하나의 대상에 넣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게 있다면요. 순자산의 500%를 넣는 건 문제가 된다. 개인 재산에 버크셔를 제외한 개인 재산 75%를 하나의 대상에 투자한 적이 있다. 수차례. 그렇죠? 저는 때때로 개인 자산의 100% 이상을 투자하기도 한다. 라는 거죠. 그들은 분산 투자가 엄청난 것인지 배우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만 당신은 전문가라면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목적은 분산하지 않아도 안전한 상품을 찾는 겁니다. 만약 일생의 기회에 20%만 투자하는 건 비이성적인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만큼 살 수 있는 이건 좀 어렵습니다. 공부를 안 할 거면 여전히 분산 투자가 맞고 분산 투자가 맞으면 그냥 미국 인덱스를 사면 됩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직접 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럴 거면 왜 굳이 쓸데없이 공부를 하냐는 거죠. 아니 그냥 쉽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쉬운 행동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냐는 겁니다. 저 주제네. 왜 사람들이 버핏의 조언을 따지지 않을까요? 제 조언은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년) 안에 부자가 될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애랑 한 달 안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애를 인간이 제대로 고를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용철이가 전에 했던 질문이 왜 당신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데 비해서 소수만이 당신의 성공을 따라하는 걸까요? 이거 봐봐요. 이게 그레이엄 평생 나누면서 살았죠. 그는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음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의 재산이 4,200만 불일 수도 있고 8,600만 불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에게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90%는 결국 다른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이 마지막 말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8,600만 불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투자 철학은 즉시 받아들여지거나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1시간이 수익률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배우는 거랑 주식은 기업의 일부야 라고 배우는 게 처음 1시간이기 때문에 즉시 받아들여지거나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기업의 일부라고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원하는 건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이익이 내가 살 때보다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를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은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지만 투자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게 변했는데도 주식을 보유할 건가요? 우리는 매도를 많이 합니다. 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상황이 버틴다면 우리는 매도를 합니다. 만약 잘 모르겠을 때는 일단 버팁니다. 그러나 샀을 때는 그냥 팔진 않을 거다 라는 거죠. 이거는 레퓨테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간 버핏은 계속 말하는 게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이해했다는 게 좋은. 이해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판결 난 기업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건 버리고요. 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100만 불 정도 하면 50%는 껌이다. 아직도 그렇냐? 라고 하면 당연하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아무도 이러한 기업에 대해 얘기해주지 않는다. 당신이 찾아야죠. 시간 4시. 4시 4시가 됐어. 아 그렇구나. 계속 모를 것 같아서 얘기했어. 네. 얼마나 남았지? 버핏이 적은 돈을 운영한다면 뭐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뒷얘기있네. 그레이엄과 도드랑 필립 피셔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레이엄이 당연히 필립 피셔보다 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세 가지 아이디어. 주식을 사업으로 보는 것, 시장에 대해서 알맞는 걸, 안전마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필립 피셔는 멋진 기업에 대한 안보고 조금 키워주었다. 라는 거죠. 찰리는 피셔보다도 그것을 더 많이 하긴 했지만 피셔는 그것을 완벽히 지지했고 그래서 이쪽을 읽었고 이렇습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의 어깨 위에 있었고 결국 그레이엄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나타나 저와 버핏보다 더 나은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조적인 모델을 쓰나요? 큰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는 건 멋진 점이 누적적인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회사의 가치를 보는 능력을 키웠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회사의 가치를 보는 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알려줬지만 곧 그런 회사는 사라졌다. 찰리는 지속적인 거에 대해 알려줬다. 본인의 능력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죠. 목표는 향후 20년에도 살아남을 안전마진을 가진 회사를 찾는 거다. 라는 거죠. 당신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세계가 변하고 경쟁자들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필터링 작업. 경영진을 보는 거 위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나? 1.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가? 즉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나?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이 있나?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 질문이 여전히 3대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기업이 우선이라는 얘기. 투자 지식은 어떻게 구축했습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일간지, 연례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경제잡지 등등. 월스트리트를 포기하기는 싫습니다. 포춘지를 읽으세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읽지 않습니다. 방해 요소는 뭐냐? 선택지 메뉴 제한돼 있고 약간 돈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 투자 프로세스. 과거에는 싼 주식이 많아서 버핏이 하루만 해도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결정은 외부인이 보기에도 명확해야 한다. 한 문단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DCF는 하지 않는다. 버핏은 머릿속으로만 계산한다. 버핏의 머리는 여러분의 머리보다는 수학적으로는 좋은 거고. 이런 인내심, 아이디어. 전문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것. 일주일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투자에 쓸 수 있으면 직접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 인덱스를 적립식으로 하세요. 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가 자신을 뭔가 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숫자상으로 사지 말아야 될 기업을 사본 적이 있나요? 저희 최고의 매수들은 통상 숫자상으로는 사지 말아야 할 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품은 상품에 대한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 그리고 그것은 단순 담배꽁초가 아니라는 것도 됩니다. 그냥 이게 담배꽁초라는 건 싸야 되는 그냥 좋은 기업이 아닌 기업이 싼 겁니다. 당신이 그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게 열쇠입니다. 네, 여기까지 버핏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전히 그레이엄은 이렇게 싸게 산다, 미스터 마켓 안전 마진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거고요. 린치는 투자는 재미있고 흥분되지만 위험하다.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라. 저게 계속 인지의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문 투자자 집단을 무시하면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라.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100% 같이 간다. 어떤 주식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왜 있는지 정확히 얘기하라. 위험성이 큰 투자는 언제나 예상을 빗나가서 손실을 내기 마련이다. 관리 가능한 자신의 범위만큼만 투자해라. 매력적인 기업이 없을 땐 현금을 갖고 있어라. 재무 안정성이 없는 기업은 투자하지 마라.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 기업은 최고 인기 기업을 피하라. 소형주 투자에는 턴어라운드 어쩌고저쩌고 사양 산업인 거면 생존 기업에 투자하고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수의 좋은 기업에 집중할 수 없다. 주의 깊은 투자자는 위대한 성장 기회를 찾아낸다. 주가 하락은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주식 투자에는 패닉을 이겨낼 배짱이 필요하고 펀더멘탈의 변동이 없으면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 라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하고 있으면 기업에 집중하고 좋은 기업은 항상 존재한다.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원래 제 개인 경험에 대한 얘기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하는 걸로 하고요. 대가 다음에 붙여서 얘기를 하려니까 좀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다행히 안 붙고 얘기를 할 수가 있군요. 일부러 그러나. 질문. 얼마나 자주 다시 봐요? 저런 거. 뭔가 그냥 주기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본인만의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이 있구나 약간 이거를 하는지.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안 보고 돈을 잃으면 봐요. 주기적으로 보면 돈을 안 잃을 텐데. 그럼 그 안에 잘못했던 것들이 답이 나와 있어요? 그쵸.
철저히 그렇습니다. 질문 없나요? 마지막 숙제. 마지막 책은 관찰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숙제는 여기 7가지 질문 있고요. 이 숙제는 공유가 될 거고, 수업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새기고 싶은 내용, 전체 구조와 설계를 해본다면, 뭐 복습이나 리뷰해봤을 때 떠오르는 질문은 이런 단어들에 대한 판단, 묻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수업이니까 무조건 꼭 오시고요.